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이혼편. 오늘은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돈 문제 하면은 사실은 이혼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가 되면은 뭐 양육 문제, 양육권 문제 그런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돈 이야기입니다. 이혼할 때가 되면 서로 싸울 만큼 싸웠고 서로에 대해서 이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실망을 대단히 크게 한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뭐 주위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또 강요에 의해서라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 살 수 없다 더 이상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고 그런 결정이 난 상태에서는 그럼 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죠. 남는 건 돈 문제예요. 사실은 남녀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는 돈 이야기밖에 안 남습니다. 희한하죠. 자, 그럼 돈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혼에서 우선은 돈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그러니까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생활비, 배우자 보조금이라든가 위자료는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양육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은 제법 좀 쉬운 편이에요. 재산 분할은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황금 법칙은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은 재산은 반반씩 나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같이 샀다. 그러면 집 살 때 들어간 돈, 그리고 그 후에 모기지에다 부은 돈, 그리고 뭐 집값이 올랐다면은 에퀴티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법칙은 50대 50. 영어로는 equitable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equitable distribution을 반반씩 하는 거죠. 당신 반, 나 반, 반반씩 나누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반반씩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그 원칙들이 있는데 이혼의 이유 또는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이혼의 이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누면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남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 파탄자는 남자예요. 그렇죠? 바람을 피웠으니까. 그리고 여자는 사실 피해자지. 그런데 가해자인 남자하고 피해자인 여자하고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판사가 보고서 만약에 남자에게 더 잘못이 많다. 아니면 남자 때문에 이 집은 이혼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선다면은 여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판결을 내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황금 법칙 50대 50이 깨어지고 여자가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겠죠? 재산 분할을 할 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이죠. 보통 집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물론 뭐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부자라면 뭐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별장 뭐그 외에 연금 무지막지하게 부어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교포들이 이혼을 할 때면은 집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집은 반반입니다. 무엇이 됐든 대체적으로 황금 법칙이 적용이 되고 연금 이것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부었던 연금들입니다. IRA라든가 401k라든가 401k는 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통해서 붓게 되죠. 그리고 IRA 같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로th IRA라든가 그 외 다른 IRA들 직장에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플러스 또 뭐 자기가 추가로 넣는 경우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뭐 한국인들은 자영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IRA를 따로 붙겠죠. 401k는 없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연금들은 반반씩 나누어야겠지. 얼마 됐든 함께 부었으니까 반반씩 나누고 자동차는 어떻게 뭐 반반씩 나누기가 좀 힘들잖아, 그죠? 뭐 잘라갖고서 바퀴 4개 달린 거 2개씩
가지고 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팔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발이지 않습니까? 발이 있어야지 어딜 다녀서 일이라도 하고 돈을 좀 벌 텐데, 그런 것을 뭐 자동차가 없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동차인 경우는 보통 서로 각각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몰고 다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렉서스를 타고 있는 경우에, 또는 뭐 남편이 뭐 도요타를 타고 다니는 경우, 그럼 뭐 렉서스는 렉서스대로 타고 다니고 도요타는 도요타대로 타고 다니는데, 다만 그 차이는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예를 들어 더 좋다, 그리고 더 뭐 가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이오프 된 차인데 한 2만 불 정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자 거는 한 10,000불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러면 서로 각각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를 반반씩 나누겠죠. 반반씩 나눠서 50대 50으로 나누겠는데, 그러니까 2만 불짜리 팔았을 경우에는 2만 불이 남고, 1만 불짜리 팔면 1만 불 남으니까 그 차액이 1만 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 한 5천 불 정도를 남자가 여자한테 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15,000불 정도씩 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는 서로 뭐 현재 타고 있는 거 서로 타고 다녀라, 그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게 더 공평하다 이거죠. 이렇게 형평이라고 하는 말이 왼쪽 오른쪽이 맞다는 얘기죠. 그 무게가. 그 다음에 현금이 있겠습니다. 현금은 물론 이제 은행에 있는 돈, 또는 주머니에 있는 돈, 아니면 장롱에 숨겨놓은 돈이 있다면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혼을 할 때쯤 되면은 현금이 은행에 별로 안 남아 있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먼저 누군가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남은 사람은 사실은 뭐 남은 사람한테는 불공평한 거죠. 왜 내 돈을 갖고 가? 사실 이거 최소한 반은 내 돈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하튼 현금은 먹고 먼저 갖고 가는 사람이 주로 유리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것도 반반 나누어야 되는데, 여하튼 현금을 먼저 가지고 가서 나중에 생활비로 썼다느니 변호사비로 썼다느니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남지 않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현금은 사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또 그것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뭐 때로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금은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장땡이라고 하나요? 장땡입니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이혼할 때마다 무조건 은행에 가서 돈을 먼저 꺼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현금은 사실 반반으로 나눠야만 하는데 반반으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한국 분들은 별로 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 생명보험을 캐시 밸류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생명보험에 캐시 밸류가 쌓인 경우에 그것도 날 수가 있고, 그 외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도 역시 그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의 반 정도는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세탁소라든가 아니면 델리, 주유소 등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팔라 그러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 팔아서 돈이 안 남을 수도 있고, 또 그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지 돈이 도는 것이고 또 수입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팔으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즈니스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반에 준하는 그러한 돈은 상대방에게 지불하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꼭 50대 50이 아니더라도 50배 좀 모자라더라도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입을 내고, 다른 사람은 그 비즈니스의 일정 가치를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서 대체적으로 모든 것은 반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 가치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또한 어느 시점의 재산 또는 자산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좀 더 팩트 스페시픽하다 해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외에는 생활비가 있겠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자료라고 예전엔 불렀던 것인데, 요즘 배우자 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spousal support.
support는 이제 뭐 지지한다, 지원한다는 뜻이고 spouse는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재산 분할은 50대 50이라고 하는 그런 황금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생활비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어느 정도다 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은 함께 살아온 기간의 한 반 정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 5년 정도는 생활비 배우자 보조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누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한 뭐 20년 살았으면 한 10년 정도. 그런데 1년이나 2년 정도 아주 짧은 기간 살았던 경우에는 배우자 보조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어떤 황금 법칙이라고 하기보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인데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 그 외 다른 팩트들을 좀 보아야 됩니다. 어떤 팩트를 보아야 되냐? 함께 살아온 기간이라든가 서로의 수입 정도, 서로의 교육 정도, 서로의 건강 그리고 이혼 사유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함께 살아온 기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살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자나 여자가 뭐 특히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 양육비, 생활비를 줘야 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이라든가 65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경제 활동을 그만두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함께 살아온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그거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서로의 수입 정도가 중요한데 이 수입이 대충 비슷하면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월등히 많고 한 사람은 월등히 적은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가정주부였다.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가사를 했던 사람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수입차가 상당히 많이 나겠지. 그런 경우에는 남자가 당연히 여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줄 수밖에 없겠는데 대체적으로 그 금액은 어떤 뭐 황금 비율은 법칙은 없습니다. 황금 뭐 법칙으로 정해서 뭐 얼마를 줘라 그런 것은 없는데 여자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남자 수입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준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것도 돈을 버는 것이 없고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 갖고 온다. 그럴 경우에는 남자가 한 3,000불에서 3,500불 정도를 여자에게 배우자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함께 살아온 기간의 반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살았다면 5년 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뭐 극단적인 경우죠. 한 사람 돈을 벌고 한 사람은 벌지 않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한 사람 둘 다 돈을 번다. 그런데 여자의 수입이 남자의 수입의 한 반 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받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의 수입이 남자의 한 반 정도만 돼도 그다지 큰 액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 수입의 한 3분의 2 정도다. 한 60%에서 70% 정도 여자가 번다. 그럴 경우에는 생활비를 못 받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뭐 반 정도 되면은 조금 받을 수 있을래나?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상황 다른 여건들도 보긴 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버지니아 페어팩스 같은 경우에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법으로 포뮬러가 있긴 있습니다. 몇 퍼센트 남자의 몇 퍼센트인 경우에 여자의 몇 퍼센트 뭐 그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지는데 본 비디오에서는 그 정도 디테일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남자의 3분의 1 정도를 여자에게 줘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의 한 50% 이상의 수입을 갖고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배우자 보조금 계산하는 방법 또는 임시 생활비 계산하는 방법 그러한 제목으로 비디오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아마 임시 생활비 계산 방법으로 제가 비디오 제목을 달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씩이다 그렇게 버지니아 법에서 지정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여하튼
생활비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 주는 것이고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남자가 여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수입이 남자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함께 살아온 기간의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돈 문제는 세 가지라 그랬죠. 제가 재산분할, 생활비, 그리고 양육비인데, 양육비 같은 경우는 역시 자녀가 몇 명인지, 서로의 수입은 얼마인지, 자녀의 건강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을 따져봐야만 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육비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시 여자가 수입이 전혀 없고 남자가 수입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의 수입의 3분의 1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갖고 오면 이제부터는 양육비 계산을 할 때는 그게 여자의 수입이에요. 남자의 수입은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에서 자녀가 몇 명인지, 서로의 수입은 얼마인지, 자녀의 건강은 어떤지,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는 사실은 생활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남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양육비 계산입니다. 이 양육비 계산에서 자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것인지, 그리고 또 데이케어 비용 같은 것이죠. 만약에 어린아이를 어딘가에 뭐 타가서나 데이케어 시설 등에 맡기고 일을 나가야 되는 경우, 그럼 데이케어 비용도 역시 양육비에 포함되어야만 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구하고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육권이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주로 방문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우선 뭐 수박 겉핥기라고 할까요? 하여튼 개괄적인 내용만 오늘 커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돈 문제는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그런 상황이 늘 벌어지는데, 이혼할 때가 되면은 남자들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래요.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여자가 달라 그러는 대로 다 주고.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 받아내겠다,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희한하죠.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약자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혼을 할 때쯤 되면은 이혼 후의 생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윤택함,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혼할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은 벌써 노후까지 바라보는 경우, 또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꼭 돈을 받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남자 같은 경우는 나가서 또 돈을 벌면 되니까, 아니면은 또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 또는 대체적으로 사실 이혼하는 이유가 남자가 잘못을 해서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든가,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든가, 또는 뭐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을 했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많은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들의 아내에게 대해서 그동안 시집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시집 부모님 뭐 수발을 잘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랬다면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좀 더 그 소프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혼할 때쯤 되면은 악랄하게, 그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여튼 이혼할 때가 되면은 좀 달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나 태도가